양구 수입천 댐 건설 계획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경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기를 매개로 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야간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혁성 원주시의원이 로드FC협회에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협회와 조명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강원 지역에 피서객이 몰리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1일 오후에는 임제군 내린천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구 수입천 댐 건설을 놓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구군과 지역 주민들은 반대 추진위를 구성한 데 이어 12일 집회를 열고 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흥원 양구군소와 지역 주민들이 강원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수입천 댐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양구 사람을 다 죽이려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수도권을 위해 양구 지역을 희생양 삼으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댐 건설 시 두타연이 수몰되는 등 생태 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방산면 주변이 한 70여 년 동안 홍수나 가뭄 피해가 전혀 없었던 지역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또 홍수로 인한 침수가 되는 지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수입천 댐 건설은 아마도 수도권에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요. 지역 정치권도 정부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책 추진을 위해선 주민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 의원들은 정부의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가 정책상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면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주민 동의 없이는 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계획은 후보지를 검토한 것이지 후보지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양구군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등 주민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야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환경부는 추후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양구군과 주민들은 계획 철회 시까지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댐 건설을 둘러싼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접경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말라리아가 퍼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모기를 피할 수 있는지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말라리아 방역 차량이 산책로 일대에 연신 희뿌연약을 뿌립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곳은 풀숲, 모기가 주로 몰려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산책로로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들을 많이 하는 곳이고 산하고 인접이 돼 있어가지고 모기와 이제 날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낮 위주로 치고 이제 밤에는 이제 마을 주변으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된 건 지난달 30일. 이후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되면서 경보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매개모기 수가 늘면서 감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때이른 폭염에 고온다습한 서식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질병관리청이 하루에 발견한 매개모기 개체수는 6.5마리로 지난해보다 약 1.5배 늘었습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발열이나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48시간 주기로 증상을 보이다가 호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경우 치사율도 낮고 사망 사례도 거의 없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나 어린이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예방 백신이 없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야간에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겠고, 야외 활동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밝은 색의 긴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기피제를 수시로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집 근처에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웅덩이나 고인물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국내에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만큼 구토 등 증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김혁성 원주시의원이 로드FC협회에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12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드FC 관계자와 조명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문서 위변조,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근 로드FC가 원주시와 시민을 기망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입수했다. 로드FC는 2023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에서 지역음향업체에 케이지를 임대한 것으로 거짓 서류를 제출해서 수천만 원을 지급했다. 로드FC는 지난해 6월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강원자치도와 원주시로부터 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로드FC 측은 김 의원이 제기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원주시의 소명을 완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강원도에 피서객이 몰린 가운데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쯤 철원군 김화읍 청량리 장수대교 아래 화강에서 40대 A씨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낮 12시 50분쯤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내린천에서는 60대 A씨가 물에 떠내려가다 구조됐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 55분쯤 철원군 철원읍 유리리 인근 도로에서는 승용차 간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5분쯤 홍천군 화촌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촌 2터널 앞 도로에서는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집주인이 사망하는 등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0일 새벽 3시 20분쯤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 30분 만에 꺼졌으며 66세 집주인 남성이 숨지고 피서객 20대 여성이 대피 중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불로 주택 한 동이 완전히 불에 탔으며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더워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 없다는 분들 많으시죠? 푹푹 찌는 무더위에 에어컨이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관련 화재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3일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0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1일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0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두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은 에어컨 실외기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실외기로 인한 화재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국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8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기간 전체 에어컨 화재의 62.37%가 7월과 8월 사이 집중됐고 6월에도 1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에어컨 실외기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전기 결함이 75%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기계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은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인데다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장시간 켜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외기는 통상 야외나 베란다에 설치돼 있어 비에 노출돼 있고 작동 시 자체에서 습기가 발생합니다. 냉각 밸브와 외부 온도 차로 습기가 발생하는 건데 이때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으면 합선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외기 주변에 불이 잘 옮겨 붙을 수 있는 천이나 종이, 비닐 같은 가연 물질을 놓아두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사용하는 만큼 열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운 날씨에 실외기에서 발생한 열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 실외기 실내부 온도뿐만 아니라 실외기의 전자기판과 전기 배선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열기가 잘 배출되도록 환기창은 항상 개방해 놓으시고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 2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칙소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9개 농가에서 598두를 사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가축인 칙소는 일반적인 황색모와 달리 특유의 짙은 갈색모에 검은색 줄무늬가 특징적인 호반 무늬를 지니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한우 심사 표준 모색이 황갈색으로 지정되면서 멸종위기에 처했으나 1996년부터 칙소 복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2,000마리 이상을 사육 중입니다. 올해 양구군 한반도 섬을 찾은 관광객 수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양구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반도 섬에 5만 4,700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는데요. 양구군은 지난해 방문객 수인 6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며 올해는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23회 치악산 복숭아 축제가 오는 17일부터 원주 댄싱 공연장 주차장 상설 공연장에서 개최합니다. 17일 개회식에는 개그맨 오정태 씨의 사회로 오이애와 백도하, 장혜주 등 초대 가수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또 복숭아 길게 깎기, 손 안 대고 복숭아 빨리 먹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제11회 명주 인형극제 개막식이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21일 강릉 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제11회 명주 인형극제 개막식은 예매가 시작된 지 4일 만에 매진됐는데요. 본 공연 사전 예매는 오는 16일까지로 잔여석은 현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영월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부금액은 10만 원이 가장 많았으며 500만 원 기부자도 4명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3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67건, 서울 119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월군은 앞으로 기부금 모금뿐만 아니라 기부금이 실제로 사용될 기금 사업 발굴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오는 1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삼척해수욕장 일대에서 삼척해수욕장 맨발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삼척해수욕장 일대 2km 구간을 왕복할 계획으로 선착순 100명에게는 맨땅 신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가 신청은 당일 삼척해수욕장 민원봉사실 옆 나무데크에서 현장 접수하고 삼척시민은 물론 관광객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삼척시가 자랑스러운 시민 발굴을 위해 제30회 삼척시민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후보자 자격은 삼척시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에 직장을 두고 3년 이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 시민과 공직자인데요. 후보자는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기업체의 장과 읍면동 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시민이 추천할 경우 시민 20명 이상이 서명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